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유럽 시장에서 한국 가전제품의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을 한 통 받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 마르쿠스라고 합니다. 29살이고요. 현재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SAP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제 여자친구 안나는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작년에 마인강이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를 계약했고, 이제 4개월 후면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가전제품 판매업에 종사해왔어요. 제 할아버지는 1950년대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첫 가전제품 매장을 여셨고, 아버지도 그 일을 이어받아 지금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제법 큰 가전제품 매장 체인을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항상 독일 가전제품이 세계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실제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독일 가전제품들이 전 세계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했어요. 밀레의 세탁기는 30년은 거뜬히 쓸 수 있다는 게 정설이었고, 시멘스의 냉장고는 유럽 가정의 로망이었죠. 하지만 사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가전제품 선택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취향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이자 어쩌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의 차이였더라고요. 저와 제 여자친구는 한국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편인데, 부모님들은 강하게 반대하셨거든요. 특히 제 아버지께서는 독일의 전통적인 가전 브랜드만을 고집하셨어요. 독일 제품이 품질이나 내구성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라는 게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념이었죠. 심지어 한 번은 내가 이런 동양 제품을 사는 건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일이다. 우리는 3대째 독일 가전을 판매해온 집안이야. 내 할아버지가 이러신 걸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시겠니? 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매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고객들은 독일 제품을 선호했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 한국 제품 문의가 급증했거든요.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한국 제품 선호도가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런 변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얼마 전에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죠. 제가 신혼집 가전제품 리스트를 보여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 넌 우리 가문의 역사를 모르는 것 같구나. 우리 할아버지께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독일 장인 정신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해왔어. 밀레나 지멘스 같은 브랜드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야. 그건 독일의 자부심이고 우리 가문의 명예야. 저는 최근 매장의 판매 데이터를 보여드리며 설득을 시도했어요. 아버지, 요즘 젊은 고객들은 달라요. 그들은 더 이상 브랜드의 역사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아요. 실용성과 혁신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자 어머니께서 아버지 편을 드셨어요. 그래도 마르쿠스, 내 아버지 말씀이 일리가 있어. 우리 집 냉장고는 30년째 쓰고 있잖니. 이런 내구성을 가진 제품이 어디 있겠어? 안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죠. 아버님, 어머님, 저희도 전통의 가치를 존중해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소비자들의 필요도 달라졌어요. 요즘은 제품의 수명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효율이나 스마트 기능도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에너지 효율, 스마트 기능? 그건 다 일시적인 유행이야.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들 독일 제품의 진가를 알게 될 거야. 내가 4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장사하면서 이런 붐은 수없이 봤어. 일본 제품이 유행할 때도 있었고, 미국 제품이 잘 나가던 때도 있었지.
하지만 결국 살아남은 건 독일 제품이었어. 저는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어요. 아버지, 직접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떠세요?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해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내가 평생 써온 제품을 두고 왜 다른 걸 써봐야 하지? 난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는 걸 믿어. 그리고 너도 그래야만 해. 우리는 대대로 독일 가전을 판매해온 가문이야. 그 자부심을 잊지 마라. 저희 세대는 좀 달랐어요. 저나 제 여자친구는 어릴 때부터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해왔거든요. 특히 저는 대학생 때부터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봤는데 거기서 본 한국의 주거 문화와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냉장고 문을 두드리면 안이 보이고 세탁기가 알아서 세제량을 조절하고 로봇 청소기가 집 구조를 스스로 파악하는 모습들이 신기했죠. 게다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스마트홈 시스템은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었어요. 음성으로 모든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외출했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집 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미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반면 우리 집에 있는 독일 가전제품들은 견고하고 튼튼하긴 하지만 뭔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실제로 대학 기숙사에서의 경험도 제 생각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당시 제 룸메이트였던 토마스는 독일 최고의 공학도를 자부하는 아행 공대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의 독일 브랜드 전자레인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고장이 났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험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피자를 데우려는 순간이었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토마스의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멈췄어요. 이럴 수가.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죠. 저는 제 한국산 전자레인지를 권했어요. 우리 거 써도 돼. 어차피 난 아침에만 사용하니까. 토마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네 거 언제 산 거야? 작년 9월. 입학하자마자. 벌써 10개월이나 됐는데 한 번도 고장 안 났어? 응. 아직까지는 멀쩡해. 다음날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이게 또 하나의 해프닝이 됐죠. 기사님은 2주 후에나 방문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2주나요? 학생들이 주로 사는 기숙사라 급한데 토마스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현재 수리 요청이 밀려 있어서요. 게다가 이 모델은 부품을 본사에서 공수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결국 수리 기사가 온 건 3주 후였어요. 기사님은 전자레인지를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이런,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할 것 같네요. 근데 이 모델은 단종된 지 오래라. 그럼 어떡하죠? 새 보드를 구하면 수리비가 180유로 정도 예상됩니다. 차라리 새 제품을 사시는 게. 토마스는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180유로라고요? 새 제품이 240유로인데 그 와중에 제 전자레인지는 계속 잘 작동했어요. 토마스는 한동안 제 전자레인지를 같이 쓰면서 점점 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버튼도 더 부드럽고 데우는 것도 더 균일해. 그치? 해동 기능도 완전 좋아. 고기도 겉은 안 익히고 속은 얼어있고 그러지 않아. 근데 이거 독일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산 거야? 아, 프랑크푸르트 시내 한국 브랜드 매장에서. 우리 가족이 가전제품 매장을 하거든. 내 전자레인지 수리비가 180유로나 나온다는데 차라리 이거랑 같은 걸로 살까? 결국 토마스는 같은 모델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저는 졸업할 때 제 전자레인지를 후배에게 물려줬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마르쿠스, 믿어지나? 내 전자레인지가 아직도 완벽하게 작동해. 3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쌓였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학 시절 같은 공학도로서 제품의 성능과 내구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기술력의 차이를 실감했죠. 우리 매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어요. 독일 제품을 샀다가 AS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들이 늘어났거든요. 예전에는 독일 제품은 고장 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수리가 잦아졌어요. 특히 스마트 기능이 들어간 신제품들은 더 문제가 많았죠. 반면 한국 제품은 초기 불량률도 낮고 AS도 빨라서 고객 만족도가 더 높았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3개월 전에 있었던 한국 여행이었어요. 당시 제 여자친구의 회사 출장이 있어서 저도 휴가를 내고 동행했는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가전 매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본 제품들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디지털 쇼룸이었어요. 실제 아파트처럼 꾸며진 전시장에서 모든 가전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죠. 인공지능이 식재료를 인식해서 유통기한을 관리해주는 냉장고는 정말 놀라웠어요. 문을 열지 않고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부족한 식재료는 자동으로 장보기 목록에 추가되더라고요. 세탁기는 더 혁신적이었어요. 옷감 종류를 자동으로 파악해서 최적의 세탁 코스를 추천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옷에 묻은 얼룩의 종류까지 파악해서 가장 적절한 세탁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옷감이 상하지 않게 공기로 세탁하는 기능도 있었는데 이건 정말 미래의 기술 같았어요. 에어컨은 더 놀라웠죠. 집 안의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환기해주는 건 기본이고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준다고 해요.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분석해서 숙면에 도움을 주는 모드도 있더라고요. 직원들의 전문성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실제 사용 시연도 해주셨죠. 한 번은 제가 독일어로 된 리뷰를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직원분이 바로 태블릿으로 유럽 소비자 리뷰 사이트를 찾아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독일에서 AS를 받을 수 있는 지점 위치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애프터 서비스였어요. 우연히 호텔 근처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 부부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24시간 이내에 기사님이 방문해서 수리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밤 11시에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다음 날 아침 8시에 기사님이 오셔서 수리해 주셨다고 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서비스였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리주는 기본이고 부품 교체가 필요하면 한 달 이상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더구나 수리 기사를 부르면 기본 출장비가 100유로는 기본이에요. 반면 한국은 보증 기간 내 수리는 모두 무상이고 출장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이 여행 후에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여행 사진을 보여드리는 정도로 시작했는데 서울의 야경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을 보시더니 두 분 모두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시아야? 하면서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부모님 댁에 식기세척기가 고장 난 거예요. 평소라면 항상 쓰시던 독일 브랜드를 선택하셨겠지만 마침 수리기사가 한 달 넘게 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한국 제품을 추천해드렸죠.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한국 브랜드의 평생 보증 프로그램과 24시간 긴급 수리 서비스를 보여드리니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설치 과정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예약한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기사님은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죠. 안녕하세요. 한국전자 설치 기사 김민수입니다. 혹시 지금 설치 시작해도 괜찮으실까요? 어머니는 조금 놀라신 듯 했어요. 보통 독일 기사들은 시간에 늦는 게 다반사인데 오히려 일찍 와서 허락을 구하는 모습이 신선했나 봐요. 기사님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시더니 작업화를 신기 전에 실내화를 꺼내셨어요. 실례하겠습니다. 바닥이 차가우실 테니 손님용 실내화를 신으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에게 속삭이셨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기사님은 이미 바닥에 보호 매트를 깔고 계셨어요. 설치 도구들도 모두 깔끔한 케이스에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벽에 기대어 놓을 때도 보호 패드를 먼저 부착하시더라고요. 혹시 기존 제품 철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건 이미 다른 업체가. 네. 그러시군요. 그럼 먼저 배관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사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며 꼼꼼하게 배관을 체크하셨어요. 그러다 문제를 발견하셨는지 잠시 생각에 잠기셨죠. 손님, 여기 배관이 유럽 규격과 조금 달라서 어댑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기본 설치 키트에 포함된 품목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기사님은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폰으로 설치 매뉴얼을 보여주시면서 각 단계를 체크하시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품질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기사님이 작업 공간을 깨끗이 정리하신 후 사용법을 설명해 주실 때였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놨는데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독일어로 된 매뉴얼입니다. 제가 따로 프린트해 왔어요. 떠나시기 전 기사님은 명함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24시간 고객센터도 있지만 제가 직접 설치해드린 거니까 제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기사님이 떠나신 후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진정한 서비스구나.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여셨어요. 식기세척기의 스마트 진단 기능에 완전히 매료되셨거든요. 세척 코스를 그릇의 양과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물 사용량까지 최적화해주니까요. 특히 스팀 살균 기능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위생에 더 신경 쓰시는 어머니께는 완벽한 기능이었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식기세척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어머니가 당황해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원격 진단을 해보니 단순히 필터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영상통화로 필터 위치를 알려드리고 간단히 해결했죠. 어머니는 이 경험을 이웃들한테 자랑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베를린에서 스마트폰으로 고장을 고쳐줬다면서요. 아버지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어요. 원래 매장에서 판매하시던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의 품질 문제로 고객 컴플레인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스마트 기능이 들어간 신제품들의 불량률이 높아서 골치를 앓고 계셨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한국 브랜드의 매장 운영 시스템을 보여드렸죠. 디지털 카탈로그, 실시간 재고 관리, 원격 고객 상담까지. 아버지는 이런 시스템을 보시더니 굉장히 흥미로워하셨어요. 특히 AS 이력을 관리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우리 매장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 같구나라고 하시면서요. 결정적인 계기는 IFA 박람회였어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에 갔는데 이게 정말 터닝포인트가 됐죠. 처음에 아버지는 별로 내키지 않아 하셨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매장이나 신경 쓰자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팔아야 할지 직접 보고 판단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박람회장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놀라신 눈치였어요. 한국 업체들의 전시관이 입구 중앙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독일 업체들의 자리였는데 말이죠. 이게 다 뭐야?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이번에 한국 업체들이 신기술을 대거 공개한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전시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본 건 탄소 발자국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가전제품이 사용하는 전기량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탄소량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였죠. 이거 정말 대단한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셨어요. 독일에서도 환경을 중시하지만 이 정도로 세세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은 못 봤는데. 다음은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가정의 모든 가전제품을 연결해서 전력 사용을 최적화하고
태양광 발전과 연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시스템이었죠. 마르쿠스, 이거 봐봐. 전력 사용량이 피크일 때는 자동으로 세탁기 작동을 늦추고 태양광 발전량이 많을 때 작동하게 하는구나. 네. 게다가 이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제어된다고 해요. 특히 아버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순환경제 프로젝트 발표장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제품 수리와 재활용을 위해 만든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아버지. 이건 제품을 수리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가 QR코드 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수리 기사가 이걸 스캔하면, 잠깐만. 제품의 전체 수리 이력이 바로 뜨는 거야? 네. 그리고 수리 매뉴얼이랑 부품 재고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대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발표를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 문득 말씀하셨죠. 이거 우리 매장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현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 임원이 한 말을 들었을 때였죠.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말씀하셨죠. 마르쿠스,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 우리가 시대에 뒤처지고 있었구나. 이제 알겠어. 이게 바로 미래야.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보니 매장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들이었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기술의 진보는 국경을 모른다.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한다. 그 후로는 아예 한국 제품의 전도사가 되셨어요. 매장에 한국 제품 전용관을 만드시고 직원들에게 한국 제품 교육도 시키셨죠. 심지어는 한국어 인사까지 배우셔서 한국 고객들이 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신다니까요. 이제는 일요일 저녁마다 가족 식사를 할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새로운 가전제품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아버지는 매장에서 있었던 한국 고객들과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특히 지난주에는 아버지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전환 우수 매장으로 선정됐다면서 이게 다 한국 기업들에게 배운 덕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신혼집 가전제품의 80%를 한국 제품으로 결정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TV, 식기세척기까지요. 처음에 그토록 반대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이제 오히려 제품 구매 목록을 보시더니 이것저것 빠진 게 있는데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하자며 더 추천해 주실 정도예요. 특히 스마트홈 패키지를 강력히 추천하셨는데 덕분에 저희 신혼집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모습이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선입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